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소식들 모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제 제가 밥 아저씨 관련된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었는데 제가 그 한 부분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은 바로 밥 아저씨가 나는 XRP 투자자들이 XRP를 산 돈으로 월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 사는 XRP를 판 돈으로 XRP 이코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랬더니 친절하신 밥 아저씨가 일일이 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제 얼마나 친절하신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토마토야, 안녕. 만나서 반갑다. 내가 네 트위터를 팔로우 할 테니까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 나에게 메시지로 물어봐도 된단다.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네가 한국 사람들에게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기쁘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리플사의 주식은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XRP 판매 금액은 리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진 않으며 바로 리플넷을 발전시키는 데 쓰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회사 투자자나 XRP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2013년도에 리플사의 초창기인 오픈코인 시절 때부터 일을 해왔으며 지금은 XRP 레저로 불리고 그때 당시는 리플 네트워크라고 불렸었던 그 네트워크 개발팀에 참여를 했다. XRP 판매 금액으로 XRP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쓰이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XRP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제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XRP 레저를 만들고 개발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은행들에게 리플넷과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 그 중에 나는 XRP 레저를 만들고 개발을 시킴으로써 그 리플넷의 생태계를 XRP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XRP를 판매한 돈으로 이제 월급을 받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또한 오픈코인 때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은 리플사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제 그 대가로 리플사의 주식을 받게 된 것이고 많은 이들이 이런 점에서 리플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XRP 역시 이제 구매를 해서 들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XRP 생태계를 이제 확장시키는 것은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배울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어제 그가 했던 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XRP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암호화폐들과 XRP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를 두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가격의 변화를 나는 기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점점 XRP 사용처가 많아짐으로써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면 그것으로부터는 가격 상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XRP 커뮤니티들도 그렇고 이제 가격 문제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고 화가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밥 웨이 같은 경우는 XRP를 들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3년 동안 그냥 내비뒀더니 이제 알아서 100배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을 일단 기다렸고요. 기다렸다는 표현도 이렇게 맞지가 않겠죠. 그냥 내버려 둔 건데 알아서 올라갔으니까요. 지금 XRP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심정을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사가 사업을 개판을 치고 있으면은 제가 아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오늘도 그것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안에 이제 다른 코인들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저 돈이 다 내 돈 같고 그런 심정이 드실 텐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로서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RP 데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전에 두더지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옛날에 나왔던 문서들을 굉장히 잘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공유를 많이 하셨길래 몇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도에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을 한 PDF인데요. 여기서 한 페이지가 완전히 리플사에 관한 것이 나와 있고 연방준비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유튜브 페이지가 있죠. Fast Payment Task Force인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리플사에 관련된 영상을 2016년도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직접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PDF로서 광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현재 곧 있으면 경제의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Faster Payment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과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잘 알고 있겠죠. 저도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는데 연방준비제도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제위기가 한번 크게 빵 터지잖아요. 화산 폭발하듯이 터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리플사의 기술이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안 터지면 좋겠는데 안 터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영국 쪽 잡지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 Verdict이라는 잡지가 있고요. Electronic Payments International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메인으로 리플사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나온 그런 잡지이고요. 이제 리플사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볼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짧은 PDF는 센텐더럴 뱅크에서 리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PDF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제 금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리플사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일찌감치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BI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머니탭, 돈탭. 지난번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다른 회사에 투자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내에 있는 13개 은행이 머니탭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타고뱅크, 키라보시뱅크, 케이오뱅크, 산인조인트뱅크, 시가뱅크, 시미주뱅크, 시니세이, 그리고 수미노부, SBI 넷뱅크, 수루가뱅크, 세븐뱅크,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븐뱅크입니다. 바로 세븐일레븐 그쪽에 관련된 은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히로시마뱅크, 후쿠이뱅크, 그리고 호쿠리쿠 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븐뱅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븐뱅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유명한 세븐앤아이 홀딩스에 속해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하고요. 세븐뱅크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 기준이겠죠. 25,000개의 세븐일레븐을 통한 ATM 기기들이 이제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3개 은행에서 이제 곧 머니탭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XRP가 곧 사용이 되게 될 텐데, 그 시기가 빨리 와가지고 일본 13개 은행으로 시작으로 전 은행으로 일본 전역으로 XRP 사용이 확대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주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또 터졌습니다. 전세계 최대 송금 시장 중에 하나죠. 인도입니다. 인도 쪽에 리플사가 파트너를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도 연방은행이 리플사와 국제송금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리플넷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제송금 및 지불에 힘쓰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 쪽에, 인도 은행들 쪽에 리플사의 파트너가 5개가 되었는데, 다른 파트너들로는 예스뱅크, 엑시스뱅크 같은 경우는 엑스커런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존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죠. 그 다음에 인두스 IND, 코탁 만드라 이렇게 이어서 5번째로 인도 연방은행 리플사의 파트너로서 이제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인도 쪽에서 발표가 나오겠죠. 암호화폐 관련된 발표가 나올 텐데, 그래서 제대로 된 규제가 나와서 인도 은행들이 자유롭게 암호화폐로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거만한 호재도 없겠죠. 정말로 미래는 밝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또 하나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이 5개 은행 말고 리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은행들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차례차례 인도 내에서 발표가 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윗세윈드가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의 이름은 XRPay 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연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를 한 그런 상태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가격 값이 4개의 XRP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4개의 XRP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XRPay 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소비자 측에서 지불을 할 때 2가지 앱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QR 코드가 보이고 있고, 여기로 이제 WireX 지갑에서 3.5개의 XRP를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XRP 팁밭을 통해서 0.5개의 XRP를 보낼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Let's see, I'm going for XRP, I'm going to send 3.5. YX wants me to click a link in the confirmation email. There we go. Okay, YX, go. Yes! 예, 그래서 첫 번째로 WireX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결제를 3.5개를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팁밭을 통해서 결제를 할 텐데 이 속도 차이 나는 것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5 XRP pays. So it's my turn. I'm going to pay with XRP Tipbot. 0.5. Yes. Nice. And the drinks are paid. 예, 이 속도의 차이가 보이시죠? WireX 지갑에서 이제 전송을 할 때는 이제 좀 걸렸어요. 근데 XRP 팁밭으로 결제를 하니까 클릭하자마자 바로 뜹니다. 이 정도 속도가 있어야 이제 상용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곧 있으면 네덜란드에서 XRP 커뮤니티 미더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이제 지불을 하게 될 때 이 XRP 앱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XRPay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사람 크리스 랄슨이죠. 2019년 2월 21일 크리스 랄슨이 리플사의 이사회 대표이자 공동 창립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파이살 유니버시티 비즈니스 스쿨에서 인터넷의 가치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초청을 해서 이제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중동 쪽에 방문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담당 이렇게 하시는 분과 셀카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쯤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폴드에서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1년 전에 우리는 XRP와 법정 통화를 지원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어폴드에서 두 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좀 많아서 그렇지 이제 꽤 괜찮은 플랫폼으로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XRP가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 드랍 11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비밀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알렉스 캅이라는 유튜버가 발견을 한 것인데 일단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Hey, I'm Reinhard Kate, and this is episode 11 of the Ripple Drop. This show, we're going to talk about Ripple for Good, Ripple's corporate and social giving arm. We're going to also learn more about what Ripple's doing to have more of a local presence around the globe. And finally, you're going to get a behind-the-scenes look at Ripple Regional's Bangkok. Stay tuned for the drop. Janelle, what is Ripple doing to expand its presence around the globe? We are hiring local team members. We are opening offices around the world. We are holding regional events. So why is localization important? Stepping back, we are a cross-border payments company. By definition, we have to be global because our customers are global. The regions behave slightly differently. What we're doing is we're hiring teams that are closest to the customers in those regions to make sure that those regional differences are taken into account as we expand our presence. 자, 첫 번째는 세계로 나가는 리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측의 부서에서 담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각 지역의 팀 멤버들을 구했고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역 이벤트들을 열고 있다. 국제 송금 회사로서 우리는 고객들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글로벌 회사가 되어야 하고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의 팀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맞게 역할을 해줌으로써 리플사의 지역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리플포 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리플포 굿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봉사하는 취지로 세워진 그런 프로젝트죠. 자,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제 마찬가지로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recently donated to a local organization, Tipping Point. What does that support look like, and why did we support them in the first place? We recently announced a $1 million gift to Tipping Point.
Tipping Point is a San Francisco-based organization that works with a carefully selected portfolio of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o help individuals and families in the Bay Area who are too poor to meet their basic needs. We don't want to be just another tech company that's saying we're going to change the world. We want to be backing that up by investing in and engaging in initiatives that are creating measurable social impact. 그래서 리플사가 최근에 티핑포인트라는 곳에 $100만 기부를 했죠. 이 티핑포인트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그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는 이제 보통 다른 기술 회사들이 말로만 우리들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싶어서 또한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기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APEC, 리플 아시아 지역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한번 잘 보시죠. Greetings from Bangkok. We just wrapped our second Ripple regional event. We had about 70 folks in attendance, both customers and people just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RippleNet, and also leaders in the region who are really carrying the torch forward for innovation in fintech and payments. One takeaway I had from today is just the appetite to do more. I think there's a lot of opportunity here in Southeast Asia to improve global payments, and Ripple is really at the forefront of that. 자, 이 방콕 지역 모임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이제 개최를 한 리플사에서 개최를 한 지역 모임이었고 여기는 70여 명이 참석을 했으며 리플사의 고객이나 리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핀테크와 혁신 및 지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는 지역 지도자들 또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국제 지불 분야에서 발전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리플사는 이런 분야의 선두에 서 있으며 이런 모임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밀스럽게 나온 정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 여기 있는 이분은 리플사의 직원,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던 그분이시죠. 이제 규제 관련 담당을 하시는 사갈 살바하이 그분이신데 얼마 전에 리플사가 G20 등 여러가지 단체들과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정보를 주신 분도 이분이시고 이분이 이끄는 팀이 전세계 40개의 중앙은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정보도 준 적이 있었죠. 자, 이 규제에 관계된 그 담당을 하신 분이 이제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그 힌트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일단 이 사람 추정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바로 태국 SEC에서 나온 사람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타일랜드 태국 중앙은행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규제 관계자들이 이 리플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자,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태국이 어떻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시킬 것인가, 진흥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상이 공개가 돼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규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태국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왔었죠. 태국 SEC가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스텔라 등 4종의 화폐를 ICO 투자 및 거래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은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XRP입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XRP, 그리고 이제 타일랜드, 태국의 시안뱅크가 첫 번째로 이 멀티앱 기능을 시행하게 될 은행이라고 하죠. 엑스래피 테스트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고요. 앞으로 이 태국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일단 규제 측면에서 굉장히 확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이 정보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서 일부러 흘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지나가지만은 이런 장면을 첨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페이팔 CEO와 빵영의 이렇게 패널, 이제 아직까지 알려지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 영상들은 CNBC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이 영상만큼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관련 소식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드릴 소식은 이 디지털 토큰 증권 분류법 드디어 다음 주에 새로 소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규제를 통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발전과 블록체인의 그런 혁신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꼭 제대로 한번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날아다닐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XRP가 될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이 나와서 저도 기분 좋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XRP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제 채널에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도움 덕택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